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그 네 분의 이름, 네네. 성함, 그리고 저희가 주소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께 우리 대표님의 책을 네네. 전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꼭 책 받으시고 다 읽으시고 꼭 투자에 좀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이번 주 아이템 주제는 저희가 QLC SSD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HBM의 뒤를 이을 뭔가 차기 주도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QLC SSD가 자세히 뭔가요? 일단 쿼드러플 레벨 셀의 약자인데요. 낸드 플래시라는 게 네. 데이터 셀을 수직으로 쌓아서 막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셀이라는 게 아파트의 방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집. 이렇게 아파트가 막 있으면 거기에 데이터 셀이 그냥 우리 한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예전에는 이 데이터 셀을 한 개에다가 여기가 비어 있으면 0, 전자가 차 있으면 1. 그러니까 디지털이죠. 0, 1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 레벨 셀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SLC? 네, SLC예요. 지금도 SLC를 쓰긴 해요. 네. 어디다 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가 기록물이라든지 아니면 막 정보 막 이런 쪽. 왜냐하면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쪽에는 SLC를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러니까 너무 이제 그 데이터 셀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셀 방 한 개를 쪼개서 쪼개는 거구나. 네, 쪼개서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한 개의 집에다가 칸막이를 해서 이게 두 개가 되면 여기다 0, 1이 되고 여기도 0, 1이 되잖아요. 예. 그게 멀티 레벨 셀이었어요. MLC. 네. 그러니까 더블 레벨 셀이라고 안 하고 네. 그때는 MLC가 네. 이 기술의 거의 뭐 종착점이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런데 방을 두 개 쪼개 네. 쓰는 것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세 개를 쪼갰어요. 그래서 트리플 레벨 셀이에요. TLC. 네. 그러니까 이제 집 한 개를 칸막이를 두 개를 해서 세 개로 쪼개서 쓴 거죠. 그래서 트리플 레벨 셀이 지금 우리 쓰는 SSD의 대부분이 트리플 레벨 셀 기반이고요. 그런데 또 용량이 더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셀 많이 쪼개서 쓰면 용량도 커지고 좋네요.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셀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원룸에다가 방 쪼개서 계속 써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데이터 셀을 많이 쪼개서 쓰면 수명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읽고 쓰는데 얘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몇백 번 이상 쓰면 그냥 못 써요. 그러니까 이 AI가 시작되기 전에는 QLC SSD라는 거는 굉장히 저가 제품이라는 인식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읽고 쓰는데 속도도 느리고 네. 수명도 짧고 이러니까 그냥 뭐 우리 USB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싸게 이렇게 많이 쓰고 이런 거였는데 원래도 QLC가 있었군요. 네,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생성형 AI 때문에 네. 서버 클라우드 쪽에서 완전히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그 기능이?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기존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걸 써요. 네. HDD라는 걸 쓰는데요. 요거는 약간 기계 장치예요. 그리고 부피도 커요. 한 10년 전에는 노트북 PC에도 HDD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 분들은 거의 다 SSD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PC용하고 서버용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 IC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술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서버에 쓰는 것들이 훨씬 좋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도화됐고 그러면 기존에 HDD 쓰던 서버에 있던 것들을 왜 굳이 QLC SSD를 써야 되냐면 전기를 덜 먹어서? 네, 왜냐하면 HDD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용량 차이는 그러니까 용량당 단가는 거의 2015년에 HDD하고 SSD 가격, 그러니까 비트당 단가가 20배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HDD가 20배가 싸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다가 HDD 를. 그냥 많이 넣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 갭이 10배로 줄었어요. 그래도 많이 나죠. 네. 그러면 HDD 쓰면 더 싸게 데이터 센터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데이터 센터 짓는 운영하는 것보다 전기 비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전기 비용이 거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SSD가 HDD 네. 대비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는 워낙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잖아요. 필요하니까. 렉을 빡빡하게 넣잖아요. 그런데 이 크기가 거의 7배 차이 나요. SSD하고 네. HDD랑.
더 작은 거잖아요. 더 작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QLC SSD에 대한 수요가 올해부터 거의 폭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난 5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115억 달러가 나왔어요. 뭐 많은지 적은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120억 달러면 굉장히 호황이에요. 월 반도체 수출이. 그럼 뭐 호황이네요. 굉장히 호황 수준이에요. 굉장히 이제 정점 수준의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지금 HBM 쪽 수출하고. 네. HBM 수출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최근에 5월에 대만 수출이 뭐 70몇 %가 올랐어요. 대만으로 수출하는 게? 네,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네네. 그거를 TSMC에다가 주는 거죠. HBM. 네, 그러니까 갑자기 네. 1조 수준이 넘었어요. 월 수출. 우리가 대만에서 그렇게 수출 많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HBM 때문에 그렇고 지금 QLC 이 SSD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미국에서 누가 사겠어요? 빅테크들. 네. 그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가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그 QLC 시장에서 네. 좀 점유율이 높다는 건가요? QLC는 그만큼-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네. SK 하이닉스. 오, 그래요? 네. 하이닉스가 HBM도 잘하고 네. QLC도 잘하고. 그 QLC SSD를 네. 그러니까 원래 그 QLC라는 거를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낸드 플래시라는 네. 게 플로팅 게이트 기술 기반으로 하다가 음. 예전에는 이제 그 낸드도 수직으로 셀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 D램처럼 굉장히 미세한 선폭을 작게 해서 이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이는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오면서 수직으로 쌓는 방식으로 갔는데 그때 기술 변화가 플로팅 게이트에서 CTF,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거의 다 그렇게 전환이 됐고요. 네. 지금은 SK 하이닉스의 원래 낸드 플래시 사업도 CTF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CTF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텔도 낸드 사업을 일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텔은 굉장히 옛날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구현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형이. 네. 그런데 그거 중국에서 탈출하기 전에 네. SK 하이닉스한테 떠넘기고 팔았잖아요. 아, 네. 그게 또 복병이 그게 됐네요. 복이 됐어요. 전화기 복이 됐어.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는 복이 네, 됐네. 그거 작년에 솔리다임 때문에 SK 하이닉스 뭐 네네, 망한다는 네. 이야기까지 네. 나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동영상 AI 때문에 데이터 스토리지 수요가 확 폭발하니까 네. 지금 QLC SSD를 제일 잘하는 데가 QLC 낸드죠. 그러니까 QLC 낸드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솔리다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솔리다임이 작년 전체 그 낸드 플래시 생산에서 네. QLC 비중이 60%예요. 네. 그냥 뭐 1위네요. 그렇죠. 음. 거의 뭐 지금 QLC 쪽은 지금 솔리다임이 제일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기존의 CTF 방식으로 하던 회사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해서 QLC SSD를 하려고 하고 있고 SSD 시장에서 절반을 삼성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대부분 TLC 기반이고요. 아, QLC를 일부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점유율이 한 자릿수 수준인데 올 상반기 내로 이걸 개발 완료하고 일부 물량을 출시하고요. 하반기에는 3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네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QLC SSD를 좀 많이 하긴 해요. 많이 하는데 기술력이. 얘들은 이제 PC용이 대부분 아. 저가 PC용이 많고 서버용 이제 QLC SSD 쪽은 SK 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쪽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뭔가 될 놈들 같은 느낌이네요. 운이 좋죠. 네. 네, 정말 SK 하이닉스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QLC가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빽빽하게 채워넣으니까 뭔가 네네. 발열이나 네네. 안정성 뭐 우려도 있고 뭐 일단 말씀하신 제품 단가도 조금 높기도 하고 그렇다던데 그런 단점들에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나요? QLC는 그래도 뭐 TLC보다는 많이 싸죠. 굉장히 많이 싸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TLC 기반을 QLC로 하면 그냥 용량 자체가 30% 이상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컨트롤 IC 설계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 사실 서버용 스토리지 컨트롤 IC 기술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PC용에 들어가는 컨트롤 IC하고 서버용에 들어가는 컨트롤 IC 기술은 굉장히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서버용 SSD 쪽에 컨트롤 IC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텔에다가 그 솔리다임을 인수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버용 그 컨트롤 IC 쪽 기술을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제 설계를 해서 많이 쓸 건데, 요걸 또 이제 그러면 컨트롤 IC 자체가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선단 공정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를 어디 쓰겠어요? TSMC 네. 파운드리를 쓰겠죠. 네. 지금 HBM 밑에 이제 로직 다이 이런 네. 데도 컨트롤 IC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TSMC 팹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수혜를 보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는 대부분 삼성 파운드리 쪽에 붙어 있잖아요. TSMC 쪽에 붙어 있는 국내 회사가 있어요. 어디? 에이직랜드라는 회사. 네, 에이직랜드. 지난주에 또 인터뷰를 하셨던. 맞습니다. 네, 에이직랜드가 이제 그런 쪽에 SK하이닉스의 컨트롤 IC나 이제 로직 다이나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네. 이제 TSMC 쪽에 많이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떠오르고 있는 그 QLC SSD 시장에서 에이징랜드가 그럼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냥 실제로 네. 그 이쪽에서 수혜를 보는 건 SSD 업체들이 수혜를 보겠죠. SSD 테스터 쪽이 주로 많이 수혜를 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는 네오셈, 음. SSD 그 테스터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엑시콘, 뭐 여기도 이제 비슷한 거고 삼화전기라는 회사는 이제 여기 SSD에 들어가는 이제 컨덴서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심텍 같은 회사도 이제 기판, HDI 쪽의 주기판이나 아니면 그 컨트롤러 IC 쪽에 들어가는 그 패키징 기판을 하는데 그게 플립칩 CSP로 해요. 그리고 한양 디지텍이라는 회사, TLB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되고요. 의외로 뭐 지금 좀 기대를 하는 거는 네.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컨트롤러 IC 쪽이나 아니면 로직 다이 쪽이나 이런 쪽에 TSMC 의뢰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에이직랜드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스몰캡 종목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좀 작은 회사들이 많이 해요. 그럼 QLC도 지금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지금 벌써 쇼티지가 좀 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수출 데이터들 보면 굉장히 네. 많이 그러니까 맞는 족족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네. 낸드 플래시가 지금 감산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감산 중인데 QLC만. 네, 그렇죠. QLC SSD 쪽만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뭐 스마트폰 쪽 라인들이나 뭐 일반 PC 쓰던 라인들을 좀 이쪽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려면 시간 좀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공급 부족이 뭐 이게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 시간 좀 필요하겠죠. 전환되는데. 근데 뭐 시장이 어쨌든 점점 커지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고성능 제품은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쇼티지까지 맞으면은 가격 인상을 또 더 하게 될까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보통 분기별로 내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QLC SSD뿐만 아니라 서버용 SSD 자체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거의 분기별로 20-30%씩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QLC SSD가 좀 네. 이제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의외로 HDD도 같이 올라요. 네. 왜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버전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HDD를 아예 안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HDD를 쓰던 영역들을 좀 교체를? SSD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침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HDD도 많이 네. 쓰긴 하죠. 근데 이제 HDD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많고 네. 그리고 이런 것 그 부피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데이터라는 것들을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면 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냥 비정형 데이터들 막 가져와서 그냥 저장해 놓잖아요. 네. 그런 거는 HDD에다 그냥 해 놓고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쓰기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거나 추론을 할 때는 스토리지하고 그 AI 가속기하고 굉장히 많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QLC SSD를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찐 소외주 중에 대장주가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하이닉스 솔리다임이 지금 어쨌든 치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QLC 낸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마이크론이나 네네. 또 그 뒤를 쫓고 있는 키옥시아도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충분히 뭐 지금 낸드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감산 중인데 수요가 어떤 쪽에서 폭발하면 당연히 네.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어떤 기술 전환이라든지 네. 어떤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솔리다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까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네. 전통의 SSD 강자예요. 네. 그래도 아까 한 자릿수 점유율이라고 하셔가지고. TLC는 많이 하니까. TLC까지 QLC만 이제 한 자릿수 점유율이고 네네. TLC 쪽은 다 합치면 절반 시장이 SSD는 삼성 차지입니다. 그러면 QLC가 어쨌든 미래 산업에서는 뭔가 키워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QLC에서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좀 삼성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 네, 당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이랑 하이닉스 QLC가 달라요? 제품이? 지금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솔리다임이 생산하는 거는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 네. 주력이고요. 삼성이 하는 건 차지 트래플렛이. 방식이 다르다. 네, CTF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CTF 방식이 QLC를 구현하는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발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나와보면 이제 충분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에 녹화를 하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갑자기 리벨리온이랑 사피온이랑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던데 좀 빠르게 이렇게 합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국내 그 NPU라고 하면 그 AI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칩을 이야기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 AI 가속기 그러면 엔비디아 GPGPU가 대부분인데 이게 AI 가속기라는 거는 주로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학습을 하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추론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용도가 있는데 데이터 학습은 사실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추론 쪽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안 나와요. 서비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자체 설계칩, NPU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면 구글 같은 데는 TPU라고 해서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자체 설계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도 이제 엔비디아 칩 엄청 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자체 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빅테크가 마찬가지죠. 아마존 웹 서비스도 뭐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은 칩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특정 서비스 추론 쪽에 좀 특화된 것은 NPU가 좀 낮다. 네. 왜냐하면 전력 소모도 적고 서비스 단가도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보고 있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NPU 쪽에서 3대장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아름아름 보니까 최고야. 이런 네. 회사가 이제 리벨리온하고 퓨리오사 AI하고 사피온 세 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개 회사가 제일 주목받는 회사였는데 그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 회사들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 네. 핵심 주주들이 보면 사피온은 원래 SKT에서 스핀오프한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SKT 쪽에 자금을, 그러니까 지분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리고 리벨리온은 놀랍게도 KT 쪽에 네. 이 통신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앙숙이잖아요. 네. 그런 회사 계열사 관계사가 그냥 합병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시장이 중요하다는 반증일까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네. 지금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런 회사들조차도 네. 적기의 제품을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음.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합병하기로 한 거고 심지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리벨리온은 삼성 파운드를 써요. 그리고 사피온은 SK. TSMC, TSMC. 팩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의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AI 이 사이클이 정말 너무 빠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생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남은 하나 퓨리오사 네. 그쪽은 열심히 혼자 해야죠. 네. 또 모르죠. 나중에 네. 뭐 또 어디 인사합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하여튼 그래도 국내에서 설계 네. 쪽에서 그 정도 회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둘이 합병했을 때 그 상장 얘기도 막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상장이 되는 거겠죠? 상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개발비를 앞으로도 수천억을 계속 써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설계 쪽에서는. 그리고 고급 IP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상장하면 당연히 유니콘이겠죠. 그니까요. 네, 조단위 시총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인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메모리 쪽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될지 이제는 HBM 말고도 이렇게 낸드 쪽 이제 QLC 쪽도 집중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본
수 있는 시기가 좀 온 걸까요? 네, 일단 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AI 쪽은 너무 수요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HBM하고 그 QLC eSSD 같은 경우도 다 AI 향이잖아요. 네네. 서버 클라우드 쪽이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반 우리 PC나 뭐 스마트폰 쪽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수요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모든 가용 자원을 AI 쪽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기업들이.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기업은 스몰캡 쪽에서 네. 한양디지텍, 네. TLB, 네오셈, 엑시콘, 심텍, 삼화전기 네네. 정도일까요? 그리고 에이직랜드 정도를 좀 에이직 관심 깊게 랜드까지?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HBM의 뒤를 이을 뭔가 AI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인 QLC SS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한 수혜주도 알아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꼭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 좀 다음에 보고 싶은 뭐 주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